당신들이 정말 한국인이라면 제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이 문제는 한국인이라면 너무 쉬운 거라고요. 여기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남성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대답을 못하자 당신들은 한국인이 아니라고 소리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스웨덴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인 아그네스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유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중국을 싫어하는 나라라면 어디가 있을까요? 중국 옆에 한국이나 대만, 일본, 인도 등등도 있고 미국도 중국을 싫어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국을 싫어하는 나라라면 스웨덴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스웨덴은 중국과 형제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수교도 20세기에 굉장히 빨리 했고 1960년대에 냉전이 한창일 때도 프랑스와 함께 중국을 최초로 승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중국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류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웨덴이 중국을 싫어하게 된 계기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기 시작하면서입니다. 다들 스웨덴이라고 하면 복지국가이고 부유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민자들을 많이 받으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해져서 사회적인 복지 비용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물가는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어요. 그나마 스웨덴 사람들은 고소득의 직종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민 오는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서 빈민층이 생겼어요. 그래도 이민자들은 자신의 나라에서보다 수익이나 산도 좋아서 만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의 2세, 3세 자녀들은 자신도 같은 스웨덴 사람인데 교육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스웨덴 사람들과 같은 복지를 받지도 못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면서 스웨덴은 복지 강국의 이미지는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스웨덴에 여행을 많이 오는 문제까지 겹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졌어요. 아참, 오늘 사연을 말하기 전에 제가 왜 한국에서 유학 중인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대학의 학과를 선택할 때 부모님은 스웨덴이 중국과 협업하는 것도 많고 중국과 교류도 많이 하니 중국어를 배우는 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 관심은 오직 한국이었고 중국어를 배우느니 한국어과에 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한류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블랙핑크를 좋아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멋진 여자 가수 그룹은 처음이었거든요. 스웨덴이 평화롭기는 하지만 재미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드라마와 영화도 보게 되었는데 너무 재미있고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었던 드라마를 보면서 따라하다가 어느새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어를 말해보고 한글을 읽을수록 너무 한국어가 좋아졌습니다. 블랙핑크의 노래들도 한국어로 따라하면서 재미있게 한국어 공부를 하였어요. 그리고 한국에 관한 책도 많이 읽었는데 그중 가장 흥미로웠던 분야라면 역시 한국 역사였습니다. 조선시대에 처음으로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님은 너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한글을 익히는 게 생각보다 쉽고 너무 과학적인 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어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침략을 하는 가운데 나라를 잘 지켜냈고 특히 임진왜란 때 한국을 지켜낸 수많은 백성들과 이순신 장군님의 이야기는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한류로 세계적 사랑을 받는 선진국이 되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한국의 대학들을 찾아보다가 한국학과라는 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국에 꽤 많은 대학교에 한국학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학은 한국과 한민족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 국어국문학과 국사학, 한문학,
동양학 등 통합적인 성격을 가진 학문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과가 있다는 걸 안 후에 꼭 한국에 가서 한국학을 전공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는 중국밖에 모르고 중국이 좋다고 생각하시던 부모님은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제 말에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아직 전쟁도 안 끝난 그런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가겠다니 제정신이냐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스웨덴에서 중국어 배워서 편하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든 부모님의 마음을 돌리고 싶어서 한국은 보이는 것만큼 위험하지 않고 역사도 길고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은 잘 살게 된 좋은 나라라는 걸 열심히 설득하였습니다. 제가 그저 블랙핑크에 빠져서 한국에 갈 생각만 하는 철없는 애로만 생각하셨던 부모님은 제가 한국 역사 이야기에서부터 한국의 미래에 관해 설명까지 하자 생각이 바뀌셨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만일 원하는 대로 한국에서의 배우는 게 적다 해도 모두 제 삶의 큰 경험이 될 것이라면서 저를 믿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도 제가 큰 꿈이 있다는 것과 한국에 대한 제 애정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딸이 언제 이렇게 컸냐고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1년 정도 한국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 점수와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쁘게도 한국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안 될 경우 좀 더 공부해서 다시 도전하려고 했는데 한 번에 입학 허가를 받아서 정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말로만이 아닌 결과로 증명했다고 칭찬해 주셨고 언니와 오빠도 같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웨덴의 대학이 아닌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진짜 오랫동안 스웨덴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 마음이 힘들기는 했지만 방학 때 다시 만나자면서 가족과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적응하느라 바빴는데 확실히 스웨덴과는 참 다른 나라였어요. 하지만 적응하고 나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대중교통은 너무 편리해서 차가 없어도 어디든 갈 수 있었고 교통비도 쌌어요. 게다가 택배나 음식 배달 등 그냥 핸드폰으로 클릭 몇 번으로 모든 게 가능해서 스웨덴보다 모든 것이 발전하고 편리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편한 생활에 빠져버려서 스웨덴으로 돌아가서 살라고 하면 이제는 못 살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저는 성격이 엄청 긍정적이라서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많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중에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우리는 말이 잘 통했어요. 제가 한국말을 공부하는 중이라서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한국 친구들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한국 친구들은 제가 도움을 요청하면 에이 귀찮아라고 말하면서도 세세한 부분까지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제가 모르는 것에 관해 설명도 잘해주시고 한국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었고 정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제가 한국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1년이 지나고 겨울이 되어 저는 스웨덴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스웨덴으로 돌아온 공항에서 중국 관광객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요즘 하도 중국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항에서도 역시 목소리 큰 중국 관광객이 눈에 띄었습니다. 몸에서 냄새도 나고 머리는 언제 감은 건지 엉겨붙어 있는 머리를 한 중국 사람들은 정말 가까이 하기도 싫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안 씻는 걸까요? 저는 스웨덴이 왜 그렇게 중국과 가까이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때문에 피해도 많이 봤는데 코로나 때에도 스웨덴은 중국산 코로나 진단키트를 사용해서 품질도 조잡해서 오진도 많았고 정말 피해가 심각했거든요. 그때 스웨덴에는 중국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다른 나라는 중국인들을 입국 금지할 때였는데 친하게 지내는 나라라는 이유로 그것도 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도 많이 해야 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스웨덴에서 중국인 여기자와 관련된 엄청나게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은 스웨덴의 국민들이 전쟁에 대해 말할 만큼 심각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스웨덴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스웨덴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던 중국인 여기자를 추방시킨 것이었는데, 이 중국인 여성은 스웨덴 남성과 결혼해서 가정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정부는 해당 여기자가 스웨덴에 사는 20년 동안 중국의 스파이 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번 사건 때문에 스웨덴 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분노했습니다. 친하게 지내고 교류도 많던 중국이 스웨덴에서 스파이를 보내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저는 이 기사를 접하고선 역시 중국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저는 오랜만에 가족을 볼 수 있다는 기쁨에 기분 나쁜 중국인들 생각을 접었습니다. 공항에서 기다리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오빠와 언니를 만났거든요. 1년 만에 우리 가족을 만나니 정말 좋더라고요. 그날은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밤늦게까지 가족들과 함께 제 즐거웠던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친구들 선물로 한국 화장품을 사왔는데 다들 이거 꼭 가지고 싶었던 거라면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스웨덴에도 많이 알려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제가 한국의 경험담을 이야기할 때마다 눈을 반짝이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같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한국에 관심이 없어서 저를 보고 특이하다고 했었는데 어느새 한국 문화와 한식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여행 오면 좋은 곳을 많이 안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나게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 중에 아냐가 표정이 좋지 못해서 저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아냐는 부모님이 식당을 했는데 정말 음식이 맛있는 곳이라서 친구들과 함께 가서 식사한 적도 있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냐는 부모님의 식당이 한국인을 차별했다고 SNS에 올라와서 식당이 욕을 많이 먹고 관광객뿐만 아니라 스웨덴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제가 아는 아냐의 부모님은 인종차별을 하는 분들이 아닌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시작은 중국 관광객들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관광객이 늘어나면 장사가 잘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중국 관광객들은 상상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정말 불결한 식습관과 매너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중국인 관광객이 식당에 왔다가 가면 식당이 엉망이 된다고 아냐는 한숨을 쉬면서 말을 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식당 테이블 위에서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그대로 놓고 가는 사람도 있어. 아냐의 말에 우리는 경악했어요. 말도마 종업원들을 마치 하인 부리듯이 대하고 음식도 얼마나 지저분하게 먹는지 한번 왔다 가면 테이블볼을 기본으로 갈아야 할 정도인걸. 너희도 알다시피 우리 식당은 하얀색 천으로 된 테이블볼을 쓰잖아. 세탁만 하루에 수십 번 해야 했어. 분노한 아냐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아냐의 식당이 고급스럽고 예쁜 식당이었는데 중국인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지 보이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도 얼마나 지저분하게 사용하는지 큰일을 보고 물을 안 내리는 건 기본이고 도대체 어떻게 용물을 해결하는지 좌변기 위에 발자국이 찍혀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왜 바닥에 오줌을 싸놓고 가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지저분해서 구역질이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해요. 이 정도가 되니 못 견디고 그만둔 종업원이 얼마나 많은지 말 못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아냐가 부모님의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요즘은 중국인은 안 받는다는 식당이 늘어났고 아냐네 식당도 중국인 금지라고 써놨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는 한 동양인 남자가 가게로 들어오는데 안 감은 머리에 냄새도 나는 사람이라서 당연히 중국인이라고 생각해서 아냐의 아버지는 그 사람을 내쫓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 이상하게 손님이 없었고 식당의 SNS에는 한국인을 차별하는 나쁜 식당이라면서 엄청난 욕이 쓰여 있었어요. 그 동양 남자가 자기는 한국 사람인데 아냐네 식당에서 인종차별을 당하고 쫓겨났다고 SNS에 식당 사진을 올린 거예요.
스웨덴 사람들까지 보이콧을 하겠다고 해서 식당은 문을 닫아야 할 지경까지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냐네 부모님은 정말 중국인 같았다면서 한국 사람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냐를 위로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내일 아냐네 식당에 가서 식사하자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은 모두 좋다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점심때 아냐네 식당으로 갔는데 입구에 다른 식당들처럼 중국인 금지 마크가 붙어 있었어요. 아냐의 부모님들은 정말 와줘서 고맙다고 말하셨어요. 진짜 마음고생이 많으셨던 것인지 얼굴 살이 빠져 보이시는 모습에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도 즐거워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맛있는 요리를 해주셨어요. 친구들과 아냐 그리고 저는 정말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 스테이크와 스파게티 그리고 맛있는 샐러드까지 입에서 녹을 것 같은 맛이었고 역시 아냐 부모님의 요리 솜씨는 최고였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갑자기 시끄러워졌어요. 무슨 일인지 그쪽으로 돌아봤는데 아냐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들과 말다툼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남자들은 동양 남자 2명이었고 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 아냐의 아버지는 너무 안 씻고 머리도 떡진 상태로 식당에 들어와서 당연히 중국인이라고 생각한 거라며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을 늦게까지 했고 스웨덴의 물이 좋지 않아서 샤워를 안 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더니 해외에서 씻으면 복이 나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이 저런 미신이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매일매일 샤워를 할 정도로 깨끗한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그러더니 자신들에게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음식을 공짜로 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SNS에 다 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종차별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것만으로 고마워해야 한다고 했어요. 대부분의 말은 영어를 썼는데 중간중간 한국말을 했는데 그 한국말이 좀 이상했던 게 한국 사람들은 남에게 이야기할 때 저렇게 반말을 쓰지 않고 꼭 존댓말을 썼거든요. 게다가 말하는 억양도 한국 사람과 조금 달랐고 어린아이가 한국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걱정으로 얼굴이 굳은 아냐에게 조심스럽게 귓속말을 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 남자 곁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했어요. 정말 한국인이라면 제가 내는 퀴즈를 맞춰보라면서 몇 가지 문제를 냈어요. 그러자 그 남자들은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면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이라면 다 아는 쉬운 문제인데 왜 못 푸냐고 했어요. 한글을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한국의 제2의 도시는 어디예요? 조용필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저는 그들이 말하든지 말든지 한국말로 빠르게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은 얼굴이 빨개지더니 저를 위협하면서 내가 뭔데 이런 말을 하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진짜 한국 사람이라면 그냥 저 질문에 대답하고 한국인이라는 걸 증명했을 테고 솔직히 저 질문을 들으면 말하기 싫어도 저절로 정답을 말할 만한 질문이었는데 이 사람들 너무 이상했어요. 때마침 사이렌이 울리면서 경찰차가 식당 앞에 서더니 경찰들이 식당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아까 아냐에게 귓속말로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거든요. 저는 경찰들에게 이 사람들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면서 식당 주인을 위협했다고 여권 검사를 해달라고 했어요. 경찰들이 여권을 요구하자 도망을 치려고 했고 역시나 그 사람들은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아는 중국인들이었던 거예요. 주변 가게 사장님들도 그 모습을 보시더니 갑자기 그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소리쳤어요. 저 남자들이 우리 가게에 와서도 자신들에게 공짜로 음식을 주지 않으면 한국 사람에게 인종차별하는 영상을 SNS에 올려서 망하게 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 남자들 일행인 듯한 남자가 무슨 일이냐면서 다가왔어요. 그러자 아냐네 아버지가 저 사람이라면서 저 사람이 지난번에 한국인이라고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도 2명의 중국인과 한패였던 거예요. 그 남자들에게 당한 식당이 한두 가게가 아니었고 잔뜩 화가 난 스웨덴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싸자 그 중국인들은 벌벌 떨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동안 중국인 거부라고 붙은 음식점에 가서 나가라고 하면 한국어를 하며 화를 내는 영상을 찍어서 협박해서 음식을 공짜로 먹고 다녔던 거예요. 경찰은 확실하게 조사하겠다면서 그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저는 이 사건이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났습니다. 진짜 세계적인 민폐인 중국 사람들은 하는 짓도 비열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그 사람들과 제가 한국말로 퀴즈 내는 모습부터 해서 다 영상으로 찍었어요. 저는 한글과 스웨덴어로 SNS에 이 사건에 대해 올렸어요. 그리고 아냐의 가게는 인종차별을 하는 식당이 아니라면서 제발 저를 믿고 다시 한번 찾아와 달라고 한국말로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다행히도 제 영상들을 많은 사람이 보게 되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면서 분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그 중국인들에게 한 질문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문제이고 유럽 공항들에서 위조 한국 여권을 들고선 한국 사람인 척하는 중국인들을 알아내기 위해 만든 문제 중에 몇 개라는 글을 적었어요. 사람들은 중국인들은 한국이 소국이니 뭐니 잘도 떠들더니 해외에서는 한국인의 이미지가 좋은 걸 알고 한국인인 척하는 거냐고 염치를 모르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보이콧을 하자던 스웨덴 사람들은 아냐네 식당에 미안하다면서 꼭 가서 식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식당에는 서서히 손님이 다시 오기 시작했다는 행복한 소식을 아냐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어로 말하고 한글로 적은 SNS를 본 한국 사람들도 중국인이 한국인 행세를 하면서 그런 사기극을 벌였다는 것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일부러라도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겠다는 댓글이 많았는데 정말 한국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다고 하네요. 아냐와 아냐의 부모님은 제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제가 아이디어를 낸 한국 여권을 보여주면 서비스 메뉴를 더 주는 이벤트도 하고 있다면서 한국 사람들이 식당으로 많이 와준다고 하시네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예의가 바르고 착하다고 하셨어요. 미리 메뉴판을 보고선 메뉴가 다 정해지면 종업원을 불러서 막힘없이 주문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인이 종업원을 옆에 세워두고 메뉴를 보기 시작하는 거랑은 너무 다르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음식이 나와서 테이블에 음식을 놓다가 자리가 없으면 직접 자리를 만들어주기까지 한다고 하네요. 언제나 다 먹은 접시는 잘 정리되어 있고 포크와 나이프도 가지런히 놓는다고 했습니다. 한국 손님들이 오면 정말 식당 일하는 게 편해진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웃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한국 손님들이 식당에 오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셨고 저는 친구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에서 대학에 다니는 일이 이렇게 친구에게 도움이 될지 몰랐는데 정말 뿌듯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제가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중국인이 음식점에 오는 걸 모두 막을 수는 없어서 요즘은 선불제로 바꾸는 식당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카드사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현금을 받지 않는 식당이 늘었다고 하네요. 스웨덴에서는 중국인의 말도 안 되는 행동들 때문에 문을 닫은 음식점이나 가게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 들은 뉴스로는 태국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오게 했다가 온갖 관광지에서 못 볼 꼴을 보고 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인간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네요. 정말 중국인들은 걸어다니는 재앙인 건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하자 한국인인 척하는 것도 너무 화가 납니다. 한국 사람인 척하고 다니기 전에 본인들의 행동을 돌아보고 잘못된 행동을 고쳐야 할 텐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중국인에게 상대방을 향한 배려라는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방학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의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꼭 해줘야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아그네스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요즘 스웨덴은 중국과 사이가 아주 좋지 않고 스웨덴 사람들은 중국인이라면 고개를 돌릴 정도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고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중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을 나가서도 그건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그런 점에서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고 다른 사람들 배려할 줄 알고 남의 아픔을 자신이 아픈 것 같이 느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그네스 씨의 재치로 친구 식당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고 한국어 공부를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